우리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기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지금 예상 바뀌죠? 그 K4로 오늘 이제 참가하셨는데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원작을 너무 잘 써주신 작가님 덕분에 이런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웹툰은 연재가 끝난 지가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요. 22년도에 연재를 마쳤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웹툰 덕분에 왔다고 해주셨지만, 저는 작년에 드라마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좀 어리둥절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많은 배우들 중에 대표로 이렇게 참석했고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정연이가 드라마가 되기 전에 이미 웹툰으로 이미 팬이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드라마가 될 때 약간 걱정도 살짝 했는데 사실 이제 드라마 되면서도 또 드라마에서 또 팬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자체가 저는 뵙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연이가 사실 지금 드라마 이후에 웹툰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드라마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연이의 인기 실감하시죠? 감독님. 사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걸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실 기대 이상으로 되게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인터뷰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뭐 사실 그 전작도 물론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느꼈었고, 그리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사랑해줘서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10대나 아니면 훨씬 더 어린 친구들도 같이 뭐 노래도 따라 부르는 영상도 저한테 보내줬었고, 그리고 뭐 배우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원작에 대한 사랑을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뭐 정진 감독님은 사실 옷 속의 불꽃동부터 굉장히 스타 감독님이 발돋움하시는 그래서 워낙 인기가 있으신데 정연이까지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정말 완전 팬이 됐고요. 여성국극이라는 거를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여성국극이 너무너무 멋있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서인아 작가님한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여성국극이라는 소재 같은 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소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실 웹툰으로 다 시도를 해서 웹툰하고 여성국극 잘 어울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주요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여성국극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서요. 이게 시대극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국극의 소리도 있고 춤도 춰야 하고 극진극을 보여줘야 되는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여성국극이라는 소재 자체의 매력에 굉장히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어려움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이걸 웹툰으로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국극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또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나왔고 웹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독자분들한테 잘 전달이 된 덕에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네. 저는 이 작품에서 정은채 배우님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여성국극의 상징 같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여성국극이 그거잖아요. 남자 역할도 여성들이 다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정은채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태평성대가 뭐냐
이 대사를 하실 때 너무나 좀 카타르시스가 많이 느껴지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인기를 제일 많이 실감하실 것 같거든요. 드라마에서 캐릭터로 기억이 되고 캐릭터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사실 배우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난히 드라마 정년이에서는 문옥경이라는 이름을 많이 불러주셔서 아주 좀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OTT 플랫폼을 통해 사실 동시적으로 저희 드라마를 해외에서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즉각적인 반응들, 그런 피드백들도 그때그때 받으면서 또 라이브도 보고 이런 색다른 또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팬분들이 막 DM도 보내고 막 그러나요? 네. 진짜요? 네.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는 분도 몇 분 계셔. 너무 멋있다, 재밌다, 그리고 그 여성 북극이라는 장르, 극 자체를 처음 경험하시는 해외 팬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요 삼박자가 다 맞아서 나온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된 것까지 이 문옥경이라는 캐릭터가 요즘 사실 여성들은 약간 워너비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예쁜 캐릭터보다는 멋있는 캐릭터를 더 좋아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문옥경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완벽하게 이미 웹툰에서부터 캐릭터화 됐던 부분이 있고, 그거를 또 연출을 잘하셨고 연기를 또 맞춰서 완전 생동감 있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DM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결과까지 또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그 스토리와 표현하는 모든 것이 K다라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빅데이터 분석이군요. 이게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의 국내 최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썸트렌드에서 조사한 정년이에 대한 연관 검색어 분석 결과입니다. 저 중에서 진짜 궁금한데 의정부가 왜 있죠? 의정부? 부대찌개인가요? 왜 이래요? 의정부? 감독님. 저도 사실 의정부는 조금 뭐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정연이가 목이 부러지는 순간을 저희 의정부에 있는 그 어떤 산의 동굴에서 실제로 가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키워드가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그냥 촬영 끝나고 의정부에서 부대찌개를 먹긴 했었어요. 감독님은 부대찌개만 기억하시는데 팬들은 이제 정년을 보면서 의정부를 기억을 하셨군요. 다른 키워드 좀 볼까요? 저는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악이라는 키워드. 이걸 가지고 좀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국국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국 소재 자체는 생소할 것 같은데 이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신 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지정된 성별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젠더가 고정불변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성극극에서 모든 배역, 남역까지도 여성이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고정불변하지 않구나. 우리 젠더는 가변성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젠더 무역자적인 면모가 가장 저한테는 여성극극의 매력 포인트였었고, 이런 퀴어한 부분들을 또 표현해보고 싶었던 게 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1950년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던 때, 가난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즐기는,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구나. 그래서 여성극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인기 많았던 여성극극을 잊고 있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같아요. 뭐 젠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라고 할 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아까 이은결 씨가 많이 얘기한 건데 틀을 딱 정해놓으면 사실 그 틀 안에서만 규정되는데 그 틀 바깥으로 나오면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거. 여성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 안에서 여성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 역할도 하면서 또 다양한 것들 좀 발견할 수 있다는 젠더적인 의미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결국 재현해내는 거는 배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윤채님 평소 국악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국악에 대해 소화해낸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문화나 장르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연이 대본을 받고 출연 결심을 하는 데는 사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재밌고 글이 너무 재밌고 이런 신선한 드라마를 보고 싶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숙제가 아주 민물썰물처럼 쏟아지는데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무대 장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리 그리고 안무 그리고 각자가 또 맡은 캐릭터 안에서의 무대 연기 그리고는 결국에는 다 함께 또 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리허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참 깜깜득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마음이. 하지만 기본 스킬이 또 있지 않고서는 이게 어떤 흉내로는 절대 구현을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조급하지만 정말 시작부터 걸음만 떼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 함께 해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작품 속의 그 인물들이 하는 북극 준비하는 것처럼 실제로 준비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기, 이제 현장에서 연기할 때 말고도 거의 그 촬영날 말고는 거의 연습실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나날들이 너무 많았고 길었고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걸 서로 보면서 엄청난 그런 뿌듯함이나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연습을 해서 그 시간이 되게 또 뭔가 어렵지만은 않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성 북극의 매력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세대들은 아니어서 저는 약간 예전에 본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감성으로 재밌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극의 구조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극중 안에 이제 그런 그 극중극이죠. 또 여성 북극가 출연하는 게 실제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국악을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다 녹아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극은 그냥 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종합연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드라마가 될 때 제가 되게 기대했던 건 야 이거 진짜 요즘 같은 K-팝 시대에 이건 아주 원조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을 보면서도 저는 해외에서도 되게 반응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거든요. 다음 키워드 중에 질문하려고 이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이 이제 눈에 제일 먼저 띄었거든요. 이 질문 이제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드라마 감독 입장에서 분명 해외 팬들, 요즘은 기본적으로 K 콘텐츠 하다 보니까 해외 팬들을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외에서도 이거 먹히겠다라고 뭐 예상하셨는지 예상했다면 어떤 전략이 있으셨는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제가 해외 팬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생각은 그렇게까지 큰 염두에 두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저부터도 그 국악을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악과 뭔가 시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밀접한
그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저도 여성부 극을 말로만 들어봤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건 어떻게 보면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화면 보면서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워낙 그 저희 국악기 갖고 있는 이런 요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음악을 맡아주신 장영규 감독님이 해외 팬들이 사실은 더 좋아할 요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그냥 실제로 본인이 하시는 그런 음악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얻었던 리액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사실 저 장영규 감독님을 믿고 그러면 좀 해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금 저도 K-pop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연을 시청자들이 재밌게 느끼게 하려면 요즘 시청자의 눈높이에 그래도 맞추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 좀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히 국악을 베이스로 가되 음악 방송이나 쇼무대 같은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참고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국내 시청자들도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세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팬들도 워낙 많이 좋아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 네. 그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장영규 감독님이 사실은 뭐 굉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봄 내려오면 이런 거 보면 그 뒤에 다 계신 분이 장영규 감독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이런 밴드에도 하셨지만 아주 초창기에 어업 밴드 뭐 이런 거 하실 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국악계에서는 되게 국악을 좀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잘 해석을 하신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악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국악 관련된 일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국악 방송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장영호 감독님 얘기 진짜 많이 하셨고 정연이를 통해서도 이제 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악도 어떤 면에서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적인 것들을 오히려 내보였을 때 해외에서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요즘 뜨는 게 그거잖아요. 저 무당이 뜨잖아요, 요즘. 네, 무당이 떠요. 그래서 무당만 나오면 뭐 K 오컬트 이래가지고 등장만 하면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들을 어떻게 잘 끄집어내서 요즘 시대에 맞게 보고 하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K 콘텐츠 지금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이번에는 이 캐릭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채님이죠. 사실 배우가 극중 캐릭터를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연이에서 이제 성별이 다른 연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캐릭터를 이렇게 선택한 기준, 어떤 점이 가장 구점을 두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 문옥경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도 신선했고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어떤 마지막 순간에는 그 감독님을 제가 좀 의지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든 감독님 만들어 주시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무대 위에서 문옥경의 남성성과 그리고 무대에 내려왔을 때 모두가 바라보는 문옥경을 좀 다르게 연기를 해야 서로의 매력이 좀 살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네, 그래서 무대 위에서의 연기하는 문옥경은 그냥 서 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강렬한 그런 에너지나 아우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면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대 밖에서는 오히려 좀 제 3자의 관망자나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이 극단의 친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면 어떨까 나름의 그런 조금의 조율과 계산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구국단에 원래 든든한 기둥이시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지지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기둥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인 연기에 대해서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분 입장에서 봤을 때 문채 배우가 이렇게 뭔가 내가 원래 이렇게 의도했던 캐릭터보다 훨씬 더 연기가 훨씬 더 좋다.
이거 너무 좋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칭찬 좀 해주세요. 아니, 일단 첫 등장할 때 그 씬이 엄청 맞아요. 강렬하잖아요. 너무 강렬해요. 특히 무대 위에서 그 목포에서 공연을 하는 그 씬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다 됐다. 여성극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성공을 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길 너무 잘해주셨고, 또 웹툰 안에서의 문옥경은 조금 더 좀 부평초 같은 좀 현실의 발휘를 딛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문옥경은 정연이를 전적으로 이제 지지해주는 선배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금 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현실감을 만들어주셨네요. 네. 감독님은? 사실 테리 씨랑도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테리 씨 말고는 아무도 없던 상황에서 작가님이랑 테리 씨랑 얘기를 하다가 문옥경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될까 하다가 그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연이가 한순간에 너무나도 사랑에 빠지고 문옥경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정연이를 통해서 시청자들도 정말 방금 잠깐 얘기해주셨던 됐다. 그냥 저 사람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국국을 사랑하자. 이럴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은채 씨가 카메라 테스트에 맞춰서 머리를 자르고 왔었는데, 물론 첫 만남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카메라 테스트 날 딱 머리를 자르고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남자 배우 하나 없는 그 카메라 테스트 현장에서 모든 여성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왕자님이 왔다고. 정말 그래서 정연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왕자님만 본다고. 근데 진짜 그만큼 정연이도 문옥경을 사랑했고 우리도 문옥경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떠나볼 때 그만큼 아쉬워져야 됐고 너무 슬퍼져야 됐고, 그런 느낌의 옥경이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문옥경이라는 인물이 드라마 전체를 초반에 확 쥐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작품이긴 했거든요. 그리고는 정연이가 마음을 바꾸는 걸 똑같이, 그러니까 정연이랑 시청자랑 같은 동격의 입장에서 딱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이 드라마,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웹툰과, 이게 작가님한테 궁금합니다. 그 웹툰과 드라마는 사실 완전히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쓴 웹툰이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된 걸 보신 후에 어떤 점이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앞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웹툰으로 여성극을 표현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소리를 표현한다든지 춤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최대한 열심히 표현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극으로 직접 보는 거랑은 달라서 저희가 이제 그림 담당하신 남은 작가님이랑 같이 회의를 할 때에도 이건 정말 극으로 올라가는 걸 한 번쯤은 보고 싶다,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걸 한 번쯤 보고 싶다라고 자주 얘기를 나눴었는데, 실제로 창극 무대에도 올라왔었고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여성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일단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창극 무대에서 보는 것과 드라마 속에서 보는 대중극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서, 드라마 속에 나왔던 극중극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여성극,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재미있게 여성극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뒤에 무대 배경장치나 아까 음악 감독님 얘기도 나왔지만 노래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가져온 것, 그런 것들이 극중극이 너무 좋다. 결국 이 작품은 여성극극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성극극이 매력적이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야, 자연스럽게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런 얘기를 이제 브릿지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원작에서 너무 잘 그려지거나 그러면 이거를 이 작품을 리메이크했을 때 그 역할을 맡으면 이거 똑같냐 아니냐 이거 갖고 되게 많이 많고, 똑같으면 너무 똑같다, 또 너무 다르면 너무 해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연기하실 때 사실은 그런 선택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초점을 어느 쪽에 좀 맞춰가지고 연기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웹툰을 보고 저를 데뷔해 보면은 또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이건 싱크로율을 얼마나 맞춘다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절대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그 캐릭터의 표현이 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외적인 어떤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이 인물의 드라마 속에서는 표현되지 않을지언정 그 전에 어떤 서사들이나 그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 네,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작업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웹툰 원작도 있지만 이건 이 문옥경이라는 인물에 더 집중하셔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없어졌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다시 나타나요.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저기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얘기 안 한 것들도 있는데 지금 얘기 안 한 것들 중에서 이제 한 분씩 꼭 난 이 키워드는 꼭 얘기해야겠다. 뭐 넷플릭스도 좋고 많이 있습니다. 네. 뭐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네. 저희는 디즈니 플러스 방송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넷플릭스가 왜 넷플릭스가 올라와 있죠 저기. 네, 감독님부터 뭐 꼭 여기 키워드 중에 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키워드들을 보고 있으니까 네. 참 되게 네. 약간 울컥하기도 한 게 그냥 저희가 현장에서 고민했던 많은 것들이 저기에 다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연기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영화, 예술, 공연 근데 서울은 진짜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글쎄요. 서울이 왜 있을까요? 네. 아 진짜 궁금하네요. 이거 키워드 어디 진짜 뽑은 거 맞아요? 그죠? 넷플릭스가 왜 있지? 너무 궁금한데? 저게? 네, 여하튼. 아, 그렇군요. 울컥하시다. 네. 작업하시는데 쉽진 않으셨죠? 연출하시는데. 그러니까 공연이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 왜냐면 저도 사실은 뭐 무대 연출이나 뭐 제가 무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영상이라는 매체로 뭐 학습해왔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에 익숙해온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대를 만들면서 배우들이 저랑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대 크루를 따로 꾸며서 그분들이랑 통해서 이렇게 리허설이라든가 배워야 될 것들을 숙지해야 됐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맞춰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아까 은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들이 조금씩 진짜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공연이 사실은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처음 했던 그 목포 공연, 목포 자명호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쌍탑전설만 해도 정말 신기한 게 보이기에는 어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정말 가장 단시간 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바보와 공주랑 쌍탑전설이 생각보다는 만드는데, 그러니까 배우들이 자기 몸에 붙이고 저희도 그거를 숙지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었어요. 나는 이건 은채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연기하시면서 점점점 그 역할에 익숙해지면서 그 뒤로 갈수록 그 하는 그 연기를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좀 쉬워지는 질문들이 있나요? 네, 굉장히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 극장에서 첫 그 국극 장면은 같이 연기를 했던 윤혜 배우님도 그렇고 저희가 다 찍고 나서 이게 괜찮은 건가 너무나 뭐가 다 표현이 다 안 된 것 같고 다 담기지 않은 것 같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키워드에도 나와 있지만 김태리 배우님 얘기 안 빼놓고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김태리 배우님이랑 연기하고 하시면서 좀 어땠어요? 연기 합이?
그러니까 제가 정년이를 촬영하면서 배우란 뭘까? 배우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경험은 조금 또 처음 제가 느끼는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무대 밖에서 제 연기가 아닐 때 그들의 연기를 보는 시간도 되게 현장에서도 되게 길었고, 그리고 연습실에서도 다들 정말 피땀 눈물 흘리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걸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정말 너무 멋지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선두에는 테리 씨가 엄청난 사실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연기를 했을 텐데 너무나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이렇게 너무 당연시 태연하게 그 미션들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이들과 같이 연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여기 뭐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면? 네. 저는 비슷한 어쩔 수 없이 공연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정말 다행이다. 이게 사람들이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사랑해줘서 너무 다행이다. 그럼 우리 모두의 것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었어요. 네, 우리 모두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막 기대감이 너무 몰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면 제일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K 컨텐츠의 장점은 K 그 자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의 K 문화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선 나라이고 낯선 민족이었던 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 고유의 매력과 그리고 그 깊은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앞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그 자체가 K 컨텐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표현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K 콘텐츠 지금 굉장한 이제 영향력도 끼치고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걸 진짜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K-POP 대본하면서 지금 2번 보면서 너무 진짜 이런 게 나도 좋아하지만 이걸 세상 사람 모두 좋아한다는 믿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지속성도 지속성이지만 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작가님. 네, 저는 이제 한국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K-POP 데모노트스를 보면서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적인 것들은 많이 구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뭐 갓을 쓴다든지 부채가 있다든지 탈춤이라든지 이미지들은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한국적인 걸까? 정말 우리 민족을 꿰뚫는 어떤 철학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 잘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담아야 하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생각 고민을 저는 이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품에서 기대합니다. 배우님. 네, 같은 맥락에서 한국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여전히 옛말이 아닌 정말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그리고 이 메이커들이 꾸준히 도전하고 낯설지만 두려움보다는 어떤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시도들을 해 나가야지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도 다 함께 그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표현하는 K 스토리라는 주제로